안녕하세요. 조조턴의 마스터 클래스 조인헌입니다.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위한 의료관계법규를 함께 공부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의료관계법규, 딱 봐도 법 과목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법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의료와 관련된 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규 과목은 20문항이 출제되고 놀랍게도 단독 과락 과목입니다. 하지만 법조문이라는 것이 읽어도 잘 읽어지지 않고 이해도 어려운 글이라서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명의 과락도 없었던 지난 학교 정규 과목 강의 경험과 법규 교과서 집필 노하우, 그리고 공부하고 암기하는 노하우를 집약해서 준비했으니 안심하시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클래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치과기공사 의료법규 국가시험 마스터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사와 마스터 클래스 소개를 드리고요. 또 의료법 총정리하고 의료기사법 정리하고 실전 문제풀이 60문항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공학박사 또 공학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요. 학부는 치과기공과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치과기공사 면허도 있고 또 스타트업 창업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 강의도 했었고요. 특히 대전보건대학교에서는 의료관계법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에는 치과기공사가 꼭 알아야 할 의료관계법규, 법규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력들과 구체적인 내용들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관계법규를 다루기 전에 우리 먼저 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플로렌스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아주 옛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마녀라는 게 나와요. 혹시 그거를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주 옛날에 플로렌스 아주머니가 살던 시절에는 사제들이 병을 치료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만 병을 치료할 수 있었어요. 자, 그때 플로렌스 여사님의 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너무 아픈 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아주머니가 동네 다니면서 오만 약초들, 오만 풀들 이런 것들을 막 조합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동네에서 뽑아온 풀을 막 짓이겨서 딸에게 먹였어요. 그랬는데 이 딸이 배가 아픈 게 깨끗이 나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막 소문이 난 거예요. 플로렌스 여사님한테 가면 배가 아픈 게 낫는다. 이렇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막 치료하기 시작을 하고 주민들을 치료하니까 또 소문이 나니까 옆 동네 사람들도 오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사님은 아픈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 병도 치료해주고 또 약초도 전달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때 그 동네에서 병을 치료하던 사제한테 이제 소문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 여사님이 막 풀 같은 거 짓이겨가지고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히도 플로렌스 여사님은 마녀 심판에 올라가게 돼요. 자, 요 장면까지 한번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이 아파요.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근데 교회에 가서 기도받고 그러기에는 뭐 값도 많이 비싸고 복잡했고 했던지 스스로 막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죠. 그리고 주민들을 치료하기 시작하고 그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은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사제들만 병을 치료해야 한다라는 어떤 규칙, 사회적인 약속에 저촉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회적인 약속이 뭘까요? 그때 당시에 플로레스 여사님이 살아있던 그 당시에 의료관계 법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은 어떻죠? 아프면 어떻게 하죠? 병원 가죠. 의료진들 또 의료인들을 만나서 우리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 병을 이야기를 하고 진단받고 처방받고 처치받고 치료해요. 자, 그런데 요새 일반인들이
그런 의료 행위를 하는 게 가능한가요? 주사 놓고 수술하고 이런 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의 의료관계법규입니다. 어떤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가서 병원에 가서 어떤 방식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정해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의료관계법규입니다. 플로렌스 아주머니가 플로렌스 여사님이 살아있던 시절과 지금의 그런 의료, 의술, 또 의료기사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은 법은 다릅니다. 자, 이것처럼 법의 특성은 상하관계가 있고 또 바뀐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관계법규는 뭐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로 조금 더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계법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법들 중에 의료와 관계된 여러 가지 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법 일부와 의료기사법을 시험 범위로 채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의료관계법규, 우리 국가고시에서는 20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단독 과락 과목, 단독 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마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게 될 겁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한 학기 정도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의료법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90조항, 그러니까 90개의 덩어리 이상의 아주 방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사법은 30조항 정도로 상대적으로 되게 짧아요.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막 뒤에 달려있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의료법은요, 생각보다 범위가 아주 넓은데 20문항 중에 1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조항이 출제된다고 해도 10조항당 한 문제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게 공부하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암기하고 공부하는 게 좋겠죠. 자, 의료기사법은 해봐야 30조항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치과기공사에 대해서 또 특별히 다루고 있는 조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의료법의 핵심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클래스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의료법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함께 정리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의료인이 누구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입에 이렇게 착착 붙어야 돼요. 의치한조간, 의치한조간이 의료인입니다. 이분들의 면허는요, 면허의 왕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어디 가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해라 라고 3년 동안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 부여도 장관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면허를 따고 시험 봐서 의료인이 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우리가 이제 암기해야 될 것, 의료인이 되고 나서이든 또 의료인이 되는 시험,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던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결격 사유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약류 중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없고 또 시험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라는 게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면허의 왕,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면허의 왕, 장관입니다. 면허의 왕이니까 면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겠죠. 대표적으로 시험, 면허 발급, 또 신고, 그다음에 보수교육, 또 전문의 같은 것들에 대한 자격 인정, 또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를 정지시키고 위에 있는 면허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는 것들 다 장관님이 하십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관들에 대한 것들도 되게 중요한데요. 의원, 병원, 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나누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숫자 30, 100, 300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이 30이라는 숫자는 예를 들어 입원 환자가 30명 이상, 자, 그러니까 입원 베드, 병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베드가 30개 이상이면 병원, 30개보다 적으면 의원, 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진검, 증처, 이런 것들, 자,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인데요. 의료인들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예요.
자, 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 누구에게 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서류들을 발급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삼진사 살인사건, 좀 내용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이야기예요. 플로렌스 여사님 이야기처럼. 자, 어떤 서류를 몇 년 동안 보관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자 기록부는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할까, 이런 고민들, 이런 걸 또 우리가 외워야 될 텐데요. 이 삼진사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로 좀 쉽게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장관님이 하시는데 감염관리는 질병관리청장이 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벌칙, 워낙 중요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것은 따로 분리해서 한번 클래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벌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들을 직접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11조 1항 뭐 2호를 어길 경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벌칙 조문을 직접 읽을 때는 좀 이렇게 다 찾아 들어가 봐야 되고 해서 조금 힘든데 이것들을 이제 지금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경우,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을 폭행하거나 뭐 중상해,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좀 외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저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라 뭐 10년, 뭐 무기징역, 7년, 뭐 이런 숫자들이 막 갖다 붙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상칠이 이야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암기하시기 쉽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기사법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료기사가 누구냐? 임, 방, 물, 작, 치치. 임상병리사, 방, 방사선사. 임, 방, 물, 물리치료사. 임, 방, 물, 작, 작업치료사. 임, 방, 물, 작, 치과위생사. 임, 방, 물, 작, 치. 마지막 치는 치과기공사. 임, 방, 물, 작, 치가 의료기사입니다. 이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또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의료기사가 임방물작 치치, 의료기사 등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그리고 안경사가 포함됩니다. 자, 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누가 줄까요? 면허의 왕이 누구였죠? 네,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의 왕이니까 면허랑 관련된 뭐 면허 취소, 정지, 발급 이런 거 다 장관님이 하시겠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의료기사 중에서 치과기공사와 안경사는 자기 사업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소를, 안경사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 개설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의 개설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개설 등록을 받아야 한다. 누구에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면허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격 사유도 있고요. 면허 취소 사유도 있고요.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또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뭐 결격 사유, 면허 취소, 자격 정지 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치과기공소의 개설, 그리고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가 발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따라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2년 동안 치과기공사 그 소장님하고 개설자하고 치과의사가 2년 동안 보관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보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벌칙 규정도 있어요. 치과기공물 제작 의뢰서도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또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은 의료인 또 의료기사 마찬가지로 연 8시간 이상, 그리고 1년을 미룰 수 있는데 1년 미룰 때마다 4시간씩 추가됩니다. 자, 요런 거 뭐 보수교육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각종 벌칙들. 자, 우리 의료기사법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과태료 500, 100짜리 이렇게만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법에 대해서 양은 적지만, 써있는 법조문의 양은 적지만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치과기공사, 치과기공소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기공사 의료법규 국가시험 마스터 클래스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먼저 의료법, 크고 넓고 대범하게 공부해야 한다. 또 의료기사법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제 내기도 좋고 명확하기 때문에 벌칙의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벌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파보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하지만 이 법조문을 바로 읽게 되면 아는 것도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몇 조 몇 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좀 우리가 쓰지 않는 말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해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 클래스를 통해서 좀 잘 차분하게 정리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보다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다 잊어버려야지,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좀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어지는 클래스에서는 우리 하나하나 의료법, 의료기사법, 또 의료법의 벌칙, 의료기사법의 벌칙,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치과기공사 의료법규 국가시험 마스터 클래스 조조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